여러분, DPA 장면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 3개의 문이 있어. 이 문들 중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5박 6일 포상휴가증이 있어. 영식이 하나 골라봐. 네, 저는 1번 문으로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영식이가 1번 문을 골랐어. 근데 고르고 보니까 3번 문이 꽝이란 걸 알게 됐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영식이, 너는 계속 1번 문을 고른 선택을 유지할래? 아니면 2번 문으로 바꿔볼래? 나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왜? 내가 속일까봐? 아니면 바꿨다가 휴가증 없으면 멘붕 오니까? 뭐 반반무만이 아닙니까? 있거나 없거나. 에? 자, 답은 요즘에 DP가 너무 핫하죠. 네, 저도 이 DP에서 나왔던 허치도 병장의 몬티얼 프로블럼, 이거를 딱 보면서 이거는 영상 각이다 해가지고 한번 오늘 몬티얼 문제를 공부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강의안은 저희 커뮤니티 슬랙에 오셔서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들 오셔가지고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1970년대, 1980년대에 이 미국에 되게 유명했던 그 메이커 딜이라고 하는 TV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TV쇼의 진행자 이름이 몬티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진짜 선물을 막 퍼주는 걸로 유명을 했어요. 막 사람들한테 뭐 고급 화장품 세트도 주고 여행 상품권도 주고 막 이런 막 선물을 퍼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3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상품을 고르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문 뒤에 있는 상품을 가져가는 마지막 단계였는데, 이 문 뒤에 걸려져 있는 상품이 진짜 그 당시에 누구나 가지고 싶었던 그런 드림카가 3개 문 중에 하나에 있고 나머지 2개는 꽝이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자가 참여자가 고르지 않은 문들 중에서 상품이 없는 문을 하나 이렇게 열어줍니다. 빈 문을 하나 열어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뭐냐? 이 진행자인 몬티는 어느 문 뒤에 차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뒤에 있는 문을 열지 않고 빈 문을 하나 열어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엄청나게 긴박한 순간에 진행자가 차가 있는 문을 딱 열어버렸어요. 너 그럼 이제 집에 가. 그래버리면, 그렇게 이제 김 빠지는 짓을 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그 긴박한 상황에 그 시청률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따라서 진행자인 몬티는 차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 참가자가 고른 문이 아닌 다른 문들 중에서 차가 없는 문을 하나 열어준다가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몬티얼 프로블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처음에 선택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자, 이제 정답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바꿔야 됩니다. 왜냐? 선택을 바꿔야 자동차를 상품으로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그 게임 플레이 방법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처음에 선택을 고수해서 차를 얻을 확률과 그 다음에 처음에 선택을 바꿔서 차를 얻을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선택을 고수해서 차를 얻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네, 3개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근데 이제 2번째, 처음에 선택을 바꿔서 차를 얻을 확률은 3분의 2가 나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는 왜 저게 3분의 2가 나오는지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동차를 얻을 수 있는지 1차 선택과 2차 선택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면 사실 되게 쉽습니다.
첫 번째, 1차 선택에서 자동차를 맞추는 경우, 그리고 1차 선택에서 자동차를 못 맞추는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차 선택에서 내가 정말로 차를 맞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번복을 해서 무조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게 차가 2번 문 뒤에 있는데 첫 번째 선택으로 2번 문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진행자는 어떤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왼쪽 문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 문 둘 다 꽝이니까 아무 쪽 문이나 다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번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의 첫 번째 선택은 2번 문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매번 번복을 해서 플레이를 할 거니까 당연히 3번 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꽝이 되겠죠. 네.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2번 문을 선택을 했는데 진행자가 세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번복을 하기 때문에 1번 문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1번 문에도 염소가 있으니 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1차 선택에서 자동차를 맞출 경우에는 2차 선택에서 무조건 자동차를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1차 선택에서 자동차를 못 맞춘 경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자동차를 못 맞춘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는 지금 2번에 차가 있다는 걸 알죠. 즉 1번을 선택했을 경우에 진행자는 무조건 세 번째 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왜냐? 빈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번복을 하게 되면 2번 문을 선택을 하게 되고 차를 상품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에 차가 있는데 첫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3번을 선택을 했다 치더라도 이번에는 진행자는 1번 문을 열 테고 플레이를 하는 우리는 2번 문을 선택을 해서 차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1번 선택에서 자동차를 못 맞춘 경우에는 2차 선택에서 무조건 자동차를 얻게끔 되는 것이죠. 문이 3개일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다시 좀 통계학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첫 번째에서 내가 자동차를 맞출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두 번째의 선택에서 자동차를 얻을 확률은 0이 되고 내가 첫 번째에서 자동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확률은 3분의 2인데 그랬을 전제하에 내가 차를 얻을 확률은 100%가 돼서 이렇게 3분의 1 곱하기 0 그리고 3분의 2 곱하기 1 해서 선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얻을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것이죠. 통계에서는 전확률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앞에 푸는 방법 1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은 진짜 저와 함께 몬티올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제가 이 몬티올 게임을 한번 짜서 R코드로 넣어놨는데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자동차의 위치를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위치는 이 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발생을 시키는데 이 샘플이라는 건 1, 2, 3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랜덤하게 추주를 해가지고 발생을 시키는 함수죠. 그래서 이걸 돌릴 때마다 이렇게 자동차의 실제 위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잡아다가 카 포지션에다가 지금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첫 번째 선택도 발생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서 마이 초이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차의 포지션이 지금 세 번째에 차가 진짜로 들어있고 나의 초이스도 세 번째로 잘 선택을 했네요. 이런 경우에 즉 차의 포지션과 나의 첫 번째 초이스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할 거냐. 자, 이렇게 차의 위치랑 나의 이니셜 초이스를 이제 뱉어내고 프린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픈할 도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오픈한 도어는 일단 차의 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도어를 오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의 초이스랑 차의 포지션이랑 같게 되므로 1번과 2번, 지금 현재 차가 세 번째에 위치해 있으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의 문을 선택을 해서
문을 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코드를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초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마지막 초이스는 우리는 항상 번복을 하는 걸로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초이스도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도어, 즉 열려있는 도어도 아닌 나머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널 초이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랬을 경우 우리는 1번 문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리절트는 어떻게 되냐? 차의 포지션과 그 다음에 우리의 파이널 포지션이 같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true, 같지 않은 경우에는 false를 뱉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앞에서 봤다시피 항상 차를 얻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false가 이제 발단이 돼서 이렇게 result sorry no car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차의 위치와 우리의 첫 번째 초이스가 같은 경우를 코딩을 했는데 차의 위치는 3이고 이걸 다시 제너레이팅을 해서 초이스가 지금 2번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체크를 해보면 같지 않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alse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차를 못 맞춘 경우에는 일단 어떤 문을 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차가 실제 있는 문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이니셜로 초이스한 문도 열지 못하므로 이 세 개 중에서 열 수 있는 문은 사실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코딩으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초이스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열려있는 문을 선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초이스한 문도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1번과 1에서부터 3번 사이에 이것들을 제외한 애들을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제가 코딩을 해놓게 되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절트 체크와 이런 경우에는 항상 차를 얻게 되므로 이렇게 코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몬티홀 게임이라고 하는 펑션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 이걸 이렇게 돌린 다음에 몬티홀 게임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할 때마다 몬티홀 게임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런 함수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자 보면은 첫 번째 차의 위치는 3번 문 뒤에 있고 우리의 첫 번째 초이스는 2번 문을 선택을 했으며 진행자는 1번 문을 오픈을 했네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택을 바꿔서 플레이를 하므로 3번 문을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플레이를 해보면 다음 게임에서는 차가 3번 문에 있었고 이니셜 초이스는 3번 문이었고 도어는 1번 문이 열렸고 우리의 파이널 초이스는 2번이 돼서 false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가지고 매번 바꿔서 선택을 했을 때의 차를 얻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게임을 정말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번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번 차를 정말 얻을 수 있는지를 세어보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아래선 구현을 할 수가 있냐? 바로 replicat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집어넣은 이 몬티홀 게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10만 번을 돌려줘. 10만 번을 반복해서 플레이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라고 하는 코드가 바로 42번째 코드가 되고 지금 보면 지 혼자 10만 번을 막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 플레이한 결과를 이제 true 혹은 false로 이렇게 반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를 한번 보면 이런 true를 얻은 경우에는 차를 얻게 된 거고 그 다음에 false를 얻은 경우에는 차를 못 얻게 된 상황입니다. 이 10만 개 중에 전체 true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 sum 한 다음에 result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false인 경우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0으로 처리가 되고 true인 경우에는 1로 처리가 되므로 sum을 하면
10만 번 중에 66,558번이 차를 얻게 되었네요.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mean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66.558%, 즉 3분의 2의 확률로 우리는 차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몬티올 같은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서 온다면 우리는 바꿔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네. 몬티올 문제를 베이지 정리를 사용을 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공부를 하셨다면 이 베이지 정리로 몬티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몬티올 문제를 베이지 정리로 접근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훨씬 더 직관적인 풀이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이 베이지 정리의 풀이법을 보시면은 확률 문제를 풀 때 사건을 되게 잘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풀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예로서도 되게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라고 하는 사건을 1번 문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 2번 문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 3번 문에 자동차가 있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0는 일단 참가자가 1번 문을 선택을 했을 때 진행자가 몬티가 두 번째 문을 여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prior distribution, 즉 각각의 문에 차가 있을 확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진행자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확률이 3분의 1로 다 동일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1번 문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몬티가 이제 B0, 즉 두 번째 문을, 빈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진행자가 두 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차는 두 번째 문 뒤에 있을 확률이 제로가 됩니다. 빈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 B0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서 차가 두 번째 문 뒤에 있을 확률은 0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가 두 번째 문을 열었다는 전제 하에 차가 세 번째 문 뒤에 있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robability B0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즉 내가 참여자가 1번을 선택을 했고 진행자가 두 번째 문을 열었다는 전제 하에 차가 세 번째 문 뒤에 있을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있는 분모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확률의 곱셈 법칙에 의해서 차가 세 번째 문에 있을 확률 곱하기 차가 세 번째 문 뒤에 있고 참여자는 첫 번째 문을 선택을 했으니까 진행자는 두 번째 문밖에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1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B0, probability of B0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전확률 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차가 A에 있는 경우 곱하기 A에 있을 확률 곱하기 차가 A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자가 두 번째 문을 열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죠. 왜냐? 차는 지금 A에 있고 참여자도 1번 문을 선택을 한 것이니까 B번 문과 C번 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가 B에 있을 확률 곱하기 차가 B에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자가 두 번째 문을 열 확률은 없게 되죠. 왜냐? 차가 진짜 B에 있다면 진행자는 B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텀은 바로 위에서 했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로 이렇게 되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B0가 즉 참여자가 1번을 선택을 하고 진행자가 2번을 열었다는 전제 하에서 C번 문 뒤에 세 번째 문 뒤에 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계산이 되고 반대로 B0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PA를 구하게 되면 3분의 1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진행자인 몬티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다시 주었을 때 번복을 해서
다른 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베이즈 정리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와 몬티올 이렇게 문제를 오늘 3가지 방법으로 pu셔보았죠. 저의 이런 영상이나 설명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